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후 4시 53분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웬일로 2.16% 내렸어요. 318.83. 자, 분기봉에서 상단선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만큼 어쨌든 이제 윗꼬리를 오랜만에 좀 달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320이 반기봉 상단선이에요. 320이 반기봉 상단선이고 분기봉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294에도 있습니다. 294. TO가 얼마냐면 294.8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3월 말이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상단선에서 살짝 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322.66이 기준선 26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이대로 끝나면 데드나요? 그쵸? 이거 데드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데드가 나면 다 끝난다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가 데드 나면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데드 날 거고, 이제 데드 나면 다 끝나는 거죠. 뭐. 이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322.66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무너뜨리고 마감했다.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아직 월봉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2월 6일이에요. 6일. 아직 멀었다. 자, 여기서도 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현재로 보잖아요. 현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어차피 고가는 상승을 해도 거래량보다 낮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가가 50, 종가도 50, 거래량은 40이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면 위로 올라가고 종가는 내리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면 볼벤 20 하단선까지는 열렸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잖아요. 여기서 나왔죠? 나왔다가 옆으로 가요. 나왔다가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벤 20 하단이 211 정도에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속 개방은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거래량은 그렇게 상방에 좋은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비춰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상단선이 누르고 있다. 그 정도. 자, 월봉은 뭐 없어요. 월봉은 위아래 다 비어 있습니다. 307 위는 싹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다행히 전고로 안 넘었습니다. 다행히 전고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위로 뻗어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고점을 넘어야 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고점은 아직 안 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은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저는 일단 하방은 못 봐요. 이게 생각이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건 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시가 부근에서는 그나마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그 밑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난주처럼 감아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저가를 깨느냐예요.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왜냐면
저가 투자 심의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싶으면 저가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가는 317.099, 지금은 318.83이니까 1.8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야 이제 저가가 깨지겠죠. 그럼 저가가 깨지면 이제 매수 구조는 약화되는 거죠. 저가가 깨지는 봉은 어쨌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가를 못 넘으면, 이거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의도는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가 최저치라고요. 그러면 얘랑 동급이에요. 303.10 여기랑 동급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치가 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거길 꼭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고가를 못 넘으면, 지금 여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여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가 투자 심의도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에 303.10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저 정도의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일봉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 이쁘게 잘 그렸어요. 이제 그 이격볼벤 20 이제 하단선에 도달하네요. 이격볼벤 20 하단선에 도달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 뚫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 쉽지 않아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네. 언제? 그새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전만 해도 310에 있었는데 지금 32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에 누르는 힘은 없습니다. 딱 봐도 위에 다 열려 있어요. 이게 지금 봉이 내렸는데도 상단선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상단선이 다 옆으로. 그래서 이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방으로. 하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봉도 하단선 아래 있고 일봉은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애매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지?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밑으로 꺾여야 되는데 옆으로 휘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계속 구경만 해야 되는 차트예요. 딱 봐도. 이건 내려가면 감사하지만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일봉이나 주봉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아쉬워요. 거래량이 안 늘어서. 자, 내일이 하락하기 좋은 날이에요. 하락하기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 고조정은 1이고 거래량은 0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제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저가가 깨지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내일은 오르든 내리든 일단 패스하시고, 그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지키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고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한다. 근데 저가를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렸어. 국내 증시가 내리면 양봉이 나게 지켜보는 게 이제 매수자 입장이고요. 매도자는 이제 음봉이 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근데 차트 자체는 누르기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매트릭스는 괜찮죠. 매트릭스는 고가 내리고 저가 내리고 종가 내리면 뭐 최고죠. 어쨌든 내일 고가랑 저가를 내리면 이게 이제 최저가 모드의 구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3일 동안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같이 매도를 했는데 물려 있어. 그러면 그냥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고 가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 신규로 내가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틈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세요. 작은 봉은 아직은 좀 확실하게 돌아선 느낌이 안 들어요. 선물 뭐 없어요.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가가 깨지느냐만 남은 거예요. 저가는 318.10이고 18.80이니까 0.7만 내리면 저가가 깨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0.7이 내린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는 1.8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1.8이 벌어져 있잖아요. 17.09니까 여기는 1.8이 벌어져 있고 선물은 0.7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 내리면 현물도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고요. 일봉은 답이 없다. 일봉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이격도 벗어났어요. 그쵸? 여기는 이격도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오히려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당겨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더 많이 누른 것 같아요. 차트만을 봤을 때는 차트가 내려야 할 수 있는 폭보다 의도적으로 더 많이 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주봉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예요. 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이제 주봉의 저가를 깨려면 선물은 0.7, 현물은 1.8 정도 내려야 되고, 설사 깬다고 해도 매도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구조가 일봉은 아직 매도자에게 수월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내리면 고맙지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방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개인이 7,908억을 샀습니다. 오늘 개인이 현물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3,141억, 기관이 5,063억 매도를 했는데 뭐 기관이야 늘 그렇고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친 건 확실히 환율의 영향이 작용하긴 한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1,253원인가 그렇거든요. 확실히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현물을 들이밀던 전략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도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저건 뭐 매도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금액이네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개인이 콜을 잡았다. 그리고 외국인은 풋매도를 34억 하면서 미니에선 69억을 샀죠. 그래서 이제 개인 포지션? 개인 포지션을 좀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움직여가지고 보시면요, 외국인은 이렇게 W자의 형태니까 제가 외국인이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빠져도 손실, 위로 올라도 손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 것 같고, 금투는 확실히 위를 막아버렸어요. 금투는 위를 막았다.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배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전까지는 양매수였는데 오늘 완전히 콜매도 하면서 콜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상태는 이제 하방이 됐고, 개인은 장중에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솟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내려도 올라도 여기 332로 갈 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내리는 게 상책이에요. 315까지만 내리면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331까지 가려면 지금 상태에서 13포? 13포 정도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13포 정도 올려가지고 손실을 내는 거하고 그냥 여기서 3포 내려가지고 손실을 내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3포 올려서 개인에게 손실을 줄 거냐, 3포 내려서 개인에게 손실을 줄 거냐, 그게 어느 게 더 쉽냐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3포를 내리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의 옵션 포지션만 보면 여기서 그냥 내리는 게 가장 데미지를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차트는 떨어지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 차트만 보면 내리기 어려워요. 이걸 내리게 하려면 걔네한테 현물 엄청 줘야 돼. 너 현물 매수해 하면서 오늘처럼 막 5천억 이상의 현물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만기에는 선물보다 현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옵션 포지션은 어쨌든 하방에는 우호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개인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실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죠. 다만 이제 주봉의 하단선이 워낙 강하니까 신규로는 못 들어가요. 신규로 하방을 잡는 거는 어렵다. 이게 설사 내린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구조 자체로 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꽤 큰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 매도자는 반대로 지난주 저가가 붕괴돼야 기대할 만한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